에피소드 1. 기리스보는 황제의 깊은 사랑을 받은 여성으로 시작됩니다. 기리스보 천황, 기리스보 갱해,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훗날의 히카루 겐지를 만나보세요. 엄마를 잃은 아이는 자신과 꼭 닮은 공주 후지스보를 만난다. 오래전 기리스보 갱이로 알려진 여성이 황실에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법정에서 그녀를 보호해줄 강력한 친척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해이한 궁정에서는 천황의 애정이 개인의 행복,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유력 가문의 고위 배우자들이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낮은 직위의 여성이 황제에 거해 곡희된 요고은 특히 놀랐습니다. 그녀는 왕위 계승의 유력한 후보인 황제의 첫. 그러나 기리스보 갱이가 아들을 낳으면 천황은 그 아이를 선호하고 예상되는 게, 이 질투는 단순히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사회적 지위. 그녀의 방은 궁전의 북동쪽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다른 여성 거주지 바로 앞을 지나는 경로입니다. 각각의 왕실 소환은 그녀를 더욱 눈에 띄게, 원한이 괴롭힘이 되었습니다. 물체들이 통로를 막고 있었고, 때로는 문이 잠겨있기도 했습니다. 황제는 그녀의 방을 자신의 방과 더 가깝게 제공하, 하지만 그건 훨씬 더 편애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그녀를 지지했지만, 시간이 흘러 기리스보 갱이는 유난히 아름다운 소년, 즉 천황의 둘째 왕자를 낳았습니다. 우익장관이 이끄는 그의 어머니 가문은 막강했다. 황제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왕자에게는, 황제는 아기의 아름다움과 총명함을 보고 그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황제가 둘째 왕자를 후계자로 지명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법원 파벌은 이미 너무 어려서 그들을 이해할 수. 둘째 왕자가 3살이 되었을 때 궁정에서는 어린 시절의 중요한 단계를 표시하는 전. 이 행사에서 어린이는 처음으로 정장 바지를 입었습니다. 그 소녀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그는 빠르게 배웠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수년간의 불안과 괴롭힘으로 인해 그녀의 마음과 몸은 모두 약해졌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치료를 위해 그녀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황제는 그녀가 자신의 곁을. 며칠 만에 그녀의 상태는 위독해졌습니다. 종교의식에 따라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는 그녀에게 머물러 달라고 애원하며 심지어 죽어서도 결코 헤어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별의 길은 견디기 힘들고 그래도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황제는 마차를 거듭 미루었지만 치료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3살 때 왕자는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울고 있는 모습과 그는 혼란스럽게 그들을 지켜보았다. 궁중 관습에서는 애도하는 아이가 궁 안에 황제는 그가 근처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머니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어린 아들과도 헤어졌습니다. 이는 아이에게 지속적인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없는 그 외로움은 겐지의 평생을 따라다닐. 기리스보 갱이의 장례식은 수도 외곽의 아타기노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황실 사자가 도착하여 사후에 그녀가 죽은 후 주어지는 특별한 영예인 315에, 황제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그녀를 여고라는 더 높은 칭호로 높이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야 신하들은 그녀가 얼마나 온유하고 사려 깊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위로했을 수도 있었던 칭찬은
더 이상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지만 황제의 슬픔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달빛, 곤충, 꽃 모두 그에게 그녀를 떠올렸다. 그는 슬픔에 빠진 배우자의 어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전령은 왕자에게 궁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습니다. 황제도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랑을 표현하는 압도적인 방식이 실제로 그녀. 이야기는 깊은 헌신과 경고를 모두 보여줍니다. 권력이 뒷받침하는 사랑은 주변의 모든 사람. 몇 달 후 둘째 왕자는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더욱 눈부시게 변했고 그는 놀라운 속도로 중국 고전과 음악을 마스터했습니다. 고키된 요고도 그의 밝고 다정한 성격을 만났을 때 그를 완전히 거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첫째 왕자가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황제는 지지가 부족한 작은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 그 아이가 위험한. 이 무렵 고려 출신 관상학자가 일본을 방문했다. 황제는 소년의 신분을 숨기고 비밀리에 회의를 주선했습니다. 그 소년은 최고의 통치자의 표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위에 도달하면 행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는 말. 그의 운명은 황제나 신민 어느 쪽에도 꼭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소년을 황태자로 유지하는 것이 미래의 왕좌를 위한 투쟁이 중심에 놓이. 그는 그에게 미나모토라는 성을 부여하고 그의 법적 지위를 황족에서 황족으로. 이 과정을 신세키코카, 신세키고카, 즉 황실 하강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강등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그를 의심으로부터 보호하고 배움과 재능을 통해 법정에. 그러나 그는 유난히 왕좌에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천황은 기리스보 갱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공주를 법정에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았던 궁궐의 이름을 따서 기리스보 갱이와 달리 후지스보는 전 천황의 딸이라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지위를. 법원은 황실의 애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어머니의 얼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후지스보가 그녀와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후지스보에 깊은 애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름다운 꽃이나 단풍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가장 먼저 받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향한 어린아이의 탐색은 점차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여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변해갔고 12세의 왕자는 공식적인 성인식인 겐푸쿠를 거쳤습니다. 성인용 예복도 갈아입었어요. 황제는 기뻐했지만 좌파 장관이 행사를 주도했다. 그에게는 아오이, 오테마치라는 딸이 있었고 황제가 총애하는 재능 있는 사람과의 결혼은 겐지를 보호하고 대신에 가족을 강화할 것입니다. 성년이 되면서 젊은 귀족은 궁정 정치, 봉사. 바로 그날 밤 겐지는 좌대신의 딸인 아오이와 결혼했습니다. 아오이는 법원의 가장 명망 높은 가문 중 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겐지는 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오이 역시 훨씬 어린 아들을 남편으로 맞이. 화려한 결혼식 뒤에는 감정적인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겐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는 그의 새 아내가 아니라 후지스보였습니다. 에피소드 1은 기리스보 갱이의 죽음과 히카루 겐지의 삶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그는 남다른 아름다움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를 잃은 공허함을 안고 정치적. 그는 중매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잃어버린 어머니를 닮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후지스보를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리스보의 핵심 교훈은 사랑이 사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사랑, 상실,
외로움이 복잡하게 뒤섞인 것에서부터 히카루 겐지의 긴 이야기가